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2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이 rectangle이라는 이름에, rectangle이 뭐예요?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 width, height를 만드는 거예요. width, height를. 그래서 뭐, int, width, int, height,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가지고 get area라는 메소드를 두 개 만드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를 넣지 않아요. 왜냐? 이 width, height 값을 이용해서 넓이 구할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클래스 메서드로 만들고 요건 인스턴스 메서드로 만들어라. 둘 다 반환형은 인트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시우님께서 그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스태틱이 붙은 거는 뭐 객체를 언제 만드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스태틱이 붙은 그거는요,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자바나 이런 그 책 같은 거 보면요. 객체 지향하면 무슨 약간 이상한 그 붕어빵 틀 같은 이런 거 막 보여주면서 설명 막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클래스가 뭐 그 붕어빵 틀이다. 뭐 그 안에서 찍어서 나오는 게 붕어빵이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런 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요. 그 이런 그 틀 있죠, 틀. 이 틀 자체가 스태틱이 붙은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밀가루 넣고 팥 넣고 해서 붕어빵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붕어빵을 객체라 보면 돼요. 이렇게 뉴 키워드랑 같이 있는 뉴 키워드랑 생성자가 같이 있는 그 인스턴스 뭐라고 보면 됩니다. 아 이게 뭔 말이야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뭐 이 데이터 영역 안에 객체 만든 게 데이터 영역 안에다 객체 만든 게 이 정착 변수 그러니까 스태틱이 붙은 거고 힙에다가 만든 거는 뉴 붙은 거 뭐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모리 올라가는 건 얘가 더 빠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 2번 먼저 풀어볼게요. 자, 1,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윈도우 폼으로 해도 되지만, 네, 윈도우 폼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콘솔로 할게요. 콘솔로. 어쨌든 클래스 자체니까 윈도우 폼 말고 그냥 콘솔로 하겠습니다. 요거 추가해서 새 프로젝트. 그래서 헬로 C샵 00606 콘솔 앱 단넷 프레임워크 요걸로 하고요. 헬로 C샵 006 언더바 06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추가하고요. 요 밑에다가 뭔가를 적기 전에 클래스 추가해야겠죠. 자, 이제 콘솔로 해서 이제 클래스, 프로젝트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 클래스 추가할게요. 자, 요거 프로젝트 부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 새 항목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 부분에다가 rectangle이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rectangle 부분 인터널을 퍼블릭으로 하고요. 인터널이라는 게 일종의 좀 내부의 뭐 이런 뜻이라서 그 나중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인터널 키워드 때문에. 그래서 그냥 퍼블릭으로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int width하고 getset 써주고 이 getset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했고요. 그냥 쓰세요라고 했어요.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public int height 적고 그 다음 메서드 만듭니다. public int get area 괄호 열고 닫고 return width 곱하기 height 적고 그 다음에 public static int get area int w int h 적습니다. 자, 그래서 return w 곱하기 h 이렇게 적어요. 일단 얘네들은 지금 오버로딩이 돼 있습니다. 오버로딩이 돼 있는 거예요. 오버로딩.
예, 오버로딩이 뭔지는 설명했습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 타입, 혹은 뭐 둘 다, 혹은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은 메서드 이름이 같아도 얘네 둘을 다른 메서드로 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스태틱이든지 인트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같든지 다르든지 알 바 아니고 매개 변수로만 오직 그 딱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get area 같은 경우는요. 내가 뭐 파란 색깔 뭐 사각형, 빨간 색깔 사각형, 그다음에 뭐 오렌지 사각형 만들었으면 얘네 세 개가 각자 다 이제 다른 너비를 가질 수 있어요. 어. 뭐 이 파란 색깔 사각형은 뭐 위드스가 5고 빨간 색깔은 뭐 위드스가 뭐 10이고 뭐 주황 색깔은 뭐 위드스 값이 3이고 뭐 하이트 값도 각각 달라서 걔 내열의 값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사각형 자체에 대한 그냥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메서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제 뭐 rectangle R, new rectangle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뭐 rectangle 점 get area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좀 CS 가서 결과 확인해 볼게요. 뭐 rectangle R1 new rectangle R1의 뭐 위드스는 뭐 10, R2의 죄송해요. R1의 하이트는 뭐 3, 뭐 rectangle에서 R2는 new rectangle에서 여기 중괄 안에다 적을 수 있어요. 뭐 width 5에 그다음에 height 뭐 7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R1의 에어리어 값 다르고 그다음에 R2의 에어리어 값이 다릅니다. 즉 넓이가 달라요. 그리고 뭐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rectangle 자체에서 제공하는 너비 구하는 공식에는 뭐 너비 값이랑 하이트 값을 내가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란 색깔 네모에 대한 너비, 이거는 빨간색 네모에 대한 너비, 이거는 그냥 뭐 네모 자체에 대한 그냥 값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클래스 만들어서 호출하는 게 바로 1, 2번 문제입니다. 1, 2번 문제이고 이게 사실 근데 어려워요. 왜냐면 클래스라는 게 왜 어렵냐면 내 눈에 안 보여서 좀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조건문 반복문 같은 경우도 뭐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흐름이라서 뭐 뭔가를 여러 번 출력한다든지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출력한다든지 이게 좀 분기가 좀 보이는데 얘는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나누는데 왜 이렇게 묶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무식한 소리긴 한데 많이 만들어 보고 많이 보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았던 게 직전 회사가 그 로봇을 다루는 회사였는데 그 로봇을 다루는 그런 장치에 객체 지향이 들어가니까 딱 와닿더라고요. 아, 장, 이래서 객체 지향이 필요하구나. 어떤 공통된 특징을 묻고 새로운 특징을 뭐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그 기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눈에 직관적으로 보여가지고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많이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또 제가 여기서 수업하면서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설명하면서 또 익숙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줘. 이거는 클래스야. 클래스는 윈도우 폼 클래스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다 이제 하나 서로서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이랑 2번을 한꺼번에 다 풀어봤는데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오. 그러면은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랜덤을 이용해서 윈도우 폼으로 숫자 맞추기 게임 하는 건데 요거 푼 사람. 3번. 2분밖에 없나요? 풀었어요? 3분. 그럼 가위바위보는 4번. 가위바위보 풀었어요?
오케이. 아, 죄송한데 4번 조금만 크게 들어주실래요? 제가 좀 알아야 돼가지고. 어. 아, 그래요? 자, 그럼 5번. 5번 푼 사람. 5번. 했어요? 6번은? 뭐 됐어요? 했어요? 7번 했어요? 다 했네? 음, 그랬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 뭐 다 푸신 분도 있고 안 푸신 분도 계시지만, 뭐 그냥 계속 진행할게요. 진행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내일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네, 잘 따라와 주시고. 이게 또, 그, 들은 내용이랑 문제랑 너무 갭이 크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네, 갭이 커요. 갭이 큽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면서 또 여러분 뇌에 그 스트레스를 많이 줘야 이게 각인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자, 헬로 C샵 006 요거 솔루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해서 새 프로젝트 가고요. 윈도우즈 폼즈 앱 더블 클릭해서 헬로 C샵 006 언더바 07 하고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좀 그래도 푸셨다는 분이 있으니까 네, 한번 해볼게요. 뭐 랜덤을 이용해서 윈도우 폼에 숫자 맞추기 게임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이게 뭐 내가 정답을 뭐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잖아요. 뭐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쉬운 거는 콘솔 창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쉽죠. 그래서 우리 방금 만든 요 녀석, 요거 시작 프로젝트 설정까지 한 이 녀석,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요 프로젝트죠. 그래서 속성을 갑니다. 그 다음에 출력 형식을 콘솔 애플리케이션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폼1 다시 더블 클릭해서 도구 상자 간 다음에 버튼 하나 추가,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라는 거 하나 추가해줘요. 여기 텍스트 박스. 도구 상자에 텍스트 박스 검색해서 요거 텍스트 박스 하나 추가합니다. 텍스트 박스라는 게 그냥 글자 넣는 거예요. 글자 넣는 거. 이제 사용자가 글자를 집어넣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뭐 버튼을 한 10개 만들어서 뭐그 중에 하나 맞추게 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괜찮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 1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따닥. 자, 그 다음에 그 정답이 있는데 정답이 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일단은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정답이 정해지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문제 맞추면 정답이 바뀌게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바깥에다가 변수 하나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answer라는 변수는요. 홈원 버튼 원 언더바 클릭해서 모두 적용되는 전역 변수라 보면 돼요. 전역 변수라기보단 뭐 폼1에 새로운 구성 요소죠. 예를 들자면 뭐 스튜던트의 age처럼 스튜던트 클래스의 네임 값, 에이지 값, 그레이드 값 등등등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제가 뭐 많이 타이핑했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int answer는 -1 요거 넣는 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버튼 한 개 텍스트 박스 하나에 버튼 원 더블 클릭해서 버튼 원 언더바 클릭 요게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버튼 원을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내용이 실행되게 할 거고요. 일단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answer 값은 new random next 10 더하기 1 합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을 해요. 이렇게. 그 이제 프로그램 딱 시작하자마자 정답이 일단 하나 정해지고요. 그게 그 콘솔 창에 찍힙니다. 그 내가 정답을 맞추면은 또 새로운 정답을 얻을 수 있고 정답 맞추지 못하면은 그냥 뭐
계속 하는 거고. 자, 내가 이제 버튼 눌렀어요. 눌렀을 때 int my choice. 이 my choice 값은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그 텍스트를 정수로 변환한 거죠. 이 텍스트 박스 1이 뭐냐면 이 친구예요, 이 친구. 텍스트 박스 1. 여기 지금 네임이 텍스트 박스 1이라 돼 있죠. 물론 이것도 네임 값을 텍스트 박스 1이 아니고 뭔가 멋진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일단 그런 거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그냥 텍스트 박스 1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 초이스 값을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를 이제 바꾼 걸로 하고 만약에 이 마이 초이스랑 answer가 같으면 정답이라고 말하고 answer 값 또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콘솔 창에다가 찍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 맞추기 해보는 거예요. 문제 맞추기. 자, 그래서 뭐 일단은 뭐 3 이런 거 해도 소용없죠. 근데 8 하면은 정답 하면서 정답이 또 이제 새로 1로 바뀌죠. 1. 정답 안 나오고 1 하면은 또 정답 하면서 정답이 또 이렇게 8로 바뀌고 1이랑 8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5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오답에 대한 표시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저는 정답까지만 그냥 표기할게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분은 요 answer 변수를요. answer 변수를 버튼 1 안에 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클릭할 때마다 매번 정답이 바뀌는 거예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클릭을 했을 때 맞추면은 바꿔주고 못 맞추면은 계속 그 정답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answer를 여기 바깥에 선언한 거고요. 뭐 게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나 좀 미리 확인하고 싶은데. 음. 그래서 실제 고객한테 출시할 때는 이 콘솔 창 안 나오게 해서 출시해야 고객이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게임으로서 즐길 수가 있겠죠. 이거 제 마음이고요. 여기다가 뭘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좋은 질문이에요. 제 마음입니다. 근데 굳이 마이너스 1을 넣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냥 절대 나올 수 없는 수. 절대 나올 수 없는 수라는 의미에서 그냥 마이너스 1을 넣어 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사실 얘는 뭐 0을 넣어도 되고 뭐 값을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아마 값을 안 넣어도 될걸요? 값을 안 넣어도 아마 될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한번 할당해 주니까. 값을 안 넣어도 돼요, 얘는. 근데 이제 가끔씩 안 넣으면은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임의의 값을 넣은 겁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네. 좋아요. 또 있나요? 뭐 억지로 질문을 짜낼 필요는 없고 수업을 들음에 있어서 설명을 들음에 있어서 혹시 헷갈리는 거나 어려운 게 있을까 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번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게임. 자, 갈람숑. 뭐 사실 여기다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 코드가 조금 길어지는 게 제가 싫어서 좀 또 새로 만들게요. 야, 오늘 양이 되게 많네. 추가. 새 프로젝트. 다시 윈도우 포맷 단넷 프레임워크로 하고 헬로 C 샵 006 언더바 08. 자, 이 친구를 이제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고요. 이제 가위바위보이기 때문에 버튼을 3개 넣고 버튼 3개 넣고 그다음에 이제 라벨을 3개 넣을게요. 버튼 3개에 라벨 3개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가위, 두 번째 거는 바위, 세 번째 건 보예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 할 겁니다. 가위바위보. 그래서 이거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가위바위보 딱 내는 순간에 컴퓨터도 내잖아요. 그죠? 미리 내는 게 아니에요. 미리 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작업을 좀 해줄게요. 뭐냐면 버튼 1의 텍스트는 가위라고 하고요. 버튼 2의 텍스트는 바위라고 합시다. 그리고 버튼 3의 텍스트는 보라고 할게요. 네. 텍스트만 바꿀 거예요. 버튼 1, 2, 3는 그대로인데 1, 2, 3는 그대로인데 가위바위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임은 안 바꾸고 텍스트만 겉에 써 있는 글자만 바꿀 거고요. 이렇게 라벨 1, 2, 3는 다 냅둘 거예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바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볼을 더블 클릭합니다. 뭐 사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는 거 말고 한 개의 메소드 가지고 요 세 개가 다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요. 버튼 1, 2, 3를요. 하나의 메소드로 다 처리할 겁니다. void result string text. 이 resul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 1을 하면요. result에서 여기 매개 변수에 가위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버튼 2 같은 경우는 뭐 바위를 넣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얘는 그 메소드 이름은 get result로 합시다. get result. 얘는 이제 뭐 버튼 2점 텍스트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 얘는 또 이렇게 해볼 거예요. get text get result. 이거는 진짜 처음 보시는 코드일 거야 아마. sender as 버튼 점 텍스트.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전혀 설명 안 하는 내용이고 뭐 샌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만 했던 것 같은데 이 샌더는 뭐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즉 버튼 3 언더바 클릭에서는 이 샌더가 버튼 3가 되겠죠. 하여튼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하는 녀석. 그래서 그거를 버튼으로 바꾼 다음에 왜냐?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의 조상인 거 배웠죠? 이 기억나요? 진짜? 오브젝트가 모든 객체의 조상인데 물론 저와의 수업 시간에서 상속을 안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가위냐 뭐 바위냐 결국에는 그냥 그거예요. 이 get result라는 함수에 가위냐 바위냐 보냐 문자를 넣는 건데 문자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해봤어요. 버튼 2에 써 있는 게 바위니까 이렇게 해본 거고 그냥 버튼 3에 뭐가 써 있는지 내가 일일이 안 쓰더라도 거기에 써 있는 걸 알아서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양한 거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방식이 여러분에게 더 힘들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배운 대로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get result 가위, get result 바위, get result 보 뭐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잘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라벨 1의 텍스트에다가는 내가 낸 것,
그래서 내가 가위든지 바위든지 보든지 내겠죠. 그리고 컴퓨터는 자, 가위바위보잖아요. 가위바위보가 뭐예요? 0, 1, 2. 하여튼 숫자 3개 중에 하나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위, 바위, 고라고 칠게요. 선생님, 미국에서는 락, 시저, 페이퍼라고 해서 0을 그 바위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물을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0이 가위인 거 용납이 안 돼요. stupid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은 그 유행어 또 아시겠네요. 슈퍼 그레이드 이거 아시나요? 그 약간 뭐 물론 이게 결국에는 이게 좀 어디로 가셨지만 이거 나락 가셨지만 그래도 한동안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셨죠. 혹시 그분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고 저도 그분을 좋아하진 않는데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생각나서 얘기해봤어요. 예, 지금 이제 끝나가니까 다 피곤하잖아요. 저의 한 몸 희생해서 이상한 농담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자, 컴퓨터가 0이 나오면 가위고 1이 나오면 바위고 2가 나오면 보인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난 좀 코드를 최대한 줄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무승부 부분이랑 승리 5할 패배로 나누고 싶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무승부는 두 개가 같으면 무승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스트링 배열을 만들어요. RCP. 그래서 첫 번째는 가위, 두 번째는 바위, 세 번째 보 넣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뭐 냈는지 이제 알려줄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컴퓨터가 낸 것. 그래서 RCP에서 컴퓨터. 0이면 가위, 1이면 바위, 2면 봅니다. 그래서 이 RCP 컴퓨터 번째 거랑 이 텍스트 값이랑 같은지 일단 보는 거예요. 텍스트랑 equals RCP 컴퓨터. 이 텍스트가 같은지 본다고요. 그래서 같으면은 그냥 무승부예요. 그리고 return. 함수 종료. 함수 끝내버린 거 그냥. 그러니까 get result를 그냥 끝내버린다고요. 무승부면. 물론 이거 는는으로 비교도 되거든요. 는는도 되긴 하는데 문자열 비교는 equals를 쓰는 게 좋아요. equals를 쓰는 게 좋다. 왜 좋냐면 사실 C샵에서는 전 계속 는는으로 비교해 왔거든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이게 버전별로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바에서는 문자열 비교할 때 같은지 비교할 때 equals를 쓰기를 권장하거든요. 자바 문법은. 물론 자바도 어떤 버전에선 그냥 는는도 되긴 되고 이게 좀 약간 특수한 그게 있는데 그거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그냥 equals 쓰는 게 나아요. 이게 어떨 때는 뭐 equals로 비교해도 되고 어떨 때는 는는으로 되는 거 다 있는데 그냥 equals로 비교하는 게 속 편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남은 거 이제 승리 혹은 패배예요. 이겼거나 졌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자, 그래서 스위치 이 텍스트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개 변수죠. 그게 만약에 가위가 나왔다. 그리고 만약에 바위가 나왔다. 그리고 보가 나왔다. 이 텍스트 값은 내가 낸 거예요. 내가 낸 거. 자, 그래서 이 컴퓨터 값이 만약에 바위다. 그러니까 나는 가위를 냈는데 컴퓨터가 바위면은 내가 진 거죠. 패배. 그 이외에는 내가 이긴 거예요. 왜냐? 비긴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처리 다 끝났거든. 이기거나 진 거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if, else 이거 복사해가지고 케이스문 안에다 붙여넣기 하시고 뭐 내가 바위를 냈는데 컴퓨터가 가위 냈어? 그럼 내가 이긴 거지.
이게 그럼 이도저도 아니다가 패배예요. 왜냐? 바위랑 바위는 위에서 처리했고 그럼 남은 거 보거든. 잘 생각해 보면은 예,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얘도 그렇네.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자, 그다음에 이거 이제 복사해서 쳐놓고 자, 상대방이 만약 가위를 냈어 그럼 내가 진 거죠. 근데 상대방이 뭐 보랑 보 냈으면 위에서 처리했을 거고 똑같은 값이면 요거니까. 그럼 else는 뭐예요? 바위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바위 냈으면 내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요. 이제 하나의 메서드 가지고 다 이제 처리를 하는데 내가 가위 냈고 컴퓨터가 바위 냈으니까 졌고 내가 바위 냈는데 컴퓨터 가위 냈으니까 이겼고 내가 보호 냈으니까 보호 냈으니까 비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시간으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결과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하신 분들은 뭐 저랑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셨는지 저보다 더 잘 작성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더 못 작성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제가 저 혼자서 풀어본 건데 이렇게 상수를 이용해서 가독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컴퓨터 값이 바위냐에서 이렇게 상수를 이용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 타이머 이용하는 거, 보물찾기, 뭐 이런 요거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요거 세 개 그냥 내일 할게요. 내일 하고요. 하나만 좀 더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혹시 여러분 그 이뉴머레이션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열거형, 이뉴머레이션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좀 상수랑 조금 비슷한 건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코드입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코드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그냥 보세요, 화면. 네. 뭐 여태까지는 따라 하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그냥 보세요, 편하게. 요 이뉴머레이션, 그러니까 열거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C나 C샵에서 많이 쓰이고 C++에도 쓰일 겁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이 배우신 건 C나 C샵 쪽이니까 네, 그거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바에서도 이뉴머레이션이 있긴 한데 또 좀 어렵더라고요, 약간 어려워서. 근데 C랑 C샵은 본래 그 용도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약간 그 이름을 붙인다고 해야 되나? 숫자에 이름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RCP 값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const int 가위에서 0, 바위 1, 그리고 보.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겠죠. RCP에서 가위, 바위, 보. 그러면 여기 RCP 안에 가위바위보가 있는데 이렇게 인덱스 값을 가위라고 해주면은 이게 가위에 관련된 거구나라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뉴머레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뉴머레이션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RCP 해서 가위바위보니까 가위, 바위, 보 이렇게 해서 여기 마우스 갖다 대보면요. 얘 0, 1, 2가 있고요. 여기 가위에다가 내가 만약에 3을 넣었어요. 3. 그럼 가위는 3, 바위는 4, 보는 5가 됩니다. 반대로 여기다가 뭐 바위에다가 100을 넣었어요. 그러면 가위는 0, 얘는 100, 얘는 101이에요. 뭐 이렇게 두면 그냥 0, 1, 2겠죠. 그래서 RCP를 이용해서 또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RCP 점 가위. 그래서 얘를 앞에 이제 인트 이렇게 인트로 형변환하면은 이게 인트가 됩니다.
뭐 바위, 보.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형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단순히 이게 뭐 사실 이것도 뭐 지금 뭐 컴퓨터라는 값을 계속 쓰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가위바위보인데 스위치 케이스 해가지고 케이스 0,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이 0번이 가위를 의미하는지 락시저 페이퍼에서 바위를 의미하는지 알기가 좀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열거형을 쓴다든지 상수를 이용해서 표기해주면은 가독성이 올라가겠죠. 코드의 가독성.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필요한 그 기술이라기보다는 좀 가독성을 위한 실무에서 많이 쓰일 법한 실제로도 많이 쓰였고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변수가 어떤 건 0이고 어떤 건 1이고 2인데 이게 0이 뭐 x축, 얘는 y축, 2번이 z축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0, 1, 2 대신에 여기다 x, y, z를 넣는 거예요. 물론 그 x, y, z라는 글자 대신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지만. 그래서 가위바위보 설명하는 김에 생각나서 이 이뉴머레이션, 그러니까 열거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책에도 나와요, 이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설명하는 길에 좀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내용은 내일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